마이크요, 마이크요. 소리.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풀렸고, 오늘 보니까,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우리 경주 학생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고 문자 왔던데, 진짜로 자리에 안 보이네요. 오늘 나머지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하는 강도는 똑같이 해놓으시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 설 마지막, 바로 하루 앞두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많이 왔네요, 그래도. 517페이지요. 정책 집행을 볼 차례예요. 정책 집행. 자, 우리가 정책론의 남은 부분이 지금 집행과 평가인데요. 집행에서는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평가는 뒤에서 거의 시험에서 매년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반응하셔야 돼요. 자, 집행을 먼저 잠깐 보자면, 자, 우리 정책 집행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뭐냐면, 집행의 접근 방법.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할지, 위에서 아래로 하는 접근일지 아니면 아래에서 올라가는 방식에 따라서 집행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접근 방법. 집행을 누구의 관점으로 볼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의 눈으로 집행을 볼까? 위에서 아래로 보는, 보통 이게 하향적, 그게 다른 말로 고전적인데, 자, 고전적인 집행, 접근 방법이 있고요. 고전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하향적 접근이라 부르고, 하향적 접근 방법 또는 고전적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가 있는데요. 자, 요 현대적 접근 방식은 요거는 이제 상향적 접근 방식으로, 이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집행자의 눈으로 본다 그런 관점이고, 하향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위에서 결정자의 눈으로 본다, 결정자의 관점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집행을 하는데 결정자의 눈으로만 보는 하향적 접근 방식과 결정자 관점. 이놈은 집행자의 관점이에요. 보통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일선 관료라고 해서 일선 관료의 눈으로 본다고 해요. 일선 관료. 일선 관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관점 자체가, 그러면 항상 집행 현장이라는, 집행자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본다는 거,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이고, 이놈은 저기 위에서만 봐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상황 등을 알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놈은 다양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집행한다 그런 관점이에요. 이게 고전적인 행정 모형이고 이게 현대 모형인데, 그러면 자, 결정자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치 행정을 분리할까 안 할까요? 정치 행정 분리하는 관점이에요. 결정자가 결정해주면 집행자는 그냥 충실하게 집행만 해,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한다. 정치 행정 이원론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자, 이 말은 오래간만에 우리가 봤죠. 자, 결정과 집행을 분리한다는 말은 집행하는 사람한테는 재량을 줄까 안 줄까요? 별로 안 주는 거죠. 오로지 결정자가 정해주면 그냥 집행만 해, 이거예요. 상황 자체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주면 된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태적인 관점이다.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정한 것만 내려주면은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런 식의 의미죠. 그냥 충실하게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계층제를 강조를 하게 되고, 상하 간의 계층제. 그리고 여기서는 목표를 수정하면 될까 안 될까요? 집행하는 사람들이. 안 되겠죠. 재량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로지 요 결정자의 눈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정자의 눈으로 본다. 그래서 오로지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오로지 그냥 힘을 해. 이쪽은 반대로 집행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다양한 상황마다 다양한 그런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정도 필요해요. 따라서 여기서는 정책행정을 분리하지 않고, 정책행정 이론론이라는 말은 집행하는 사람도 결정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과정은 순환한다라고 봐요. 정책 과정의 순환성. 자, 정책 과정은 딱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된다. 그 말은 집행을 하다 보면은 결정을 할 때가 있고, 또는 집행하다 보면은 목표도 수정할 때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집행하다 보면은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고친다는 그런 관점이 이쪽 입장.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법적 구조화를 강조할까요? 다시요. 둘 중에서 어디가 법적 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할까? 법적 구조화. 이쪽이겠죠? 여기서는 처음부터 아예 규정 자체로 법적 구조화를 확실하게 해놓자는 거예요. 구조화.
강조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모든 어떤 그 집행 현장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구조화가 필요 없다 또는 될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목표 자체에 대해서 목표를 그냥 아주 명확하다라고 보지 않고 목표가 일반성을 띈다 또는 좀 추상적이다라고 해요. 여기서는 여기는 목표에 여기는 다시 보시면 법적인 구조화가 가능한 것은 모든 게 다 예측 가능해서 모든 역할을 확실히 규정하겠다 그런 관점이지만 여기서는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위해서 자세히 해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구조가 안 되는 이유를 뭐로 두냐면 목표 자체에 목표가 일반성을 띈다든지 목표의 일반성 또는 추상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성격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대충만 주는 것이지 모든 상황을 예측해서 확실하게 딱딱 줄 수가 없다. 그런 관점이죠. 그러면 자,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집행자한테 재량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놈이 많은 거죠. 여기가 재량이 많아요. 집행자한테 그때 목표가 일반성을 띠기 때문에 상황마다 그때그때 집행자가 이제 집행 과정상에서 판단할 때가 많다라고 해서 재량이 많다라고 불러요. 많다. 자,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나오면 고전과 하향 간의 기본적인 분류는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 요 틀은 우리가 그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가 굉장히 커요. 분야가 크고 집행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 집행의 접근 방식을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우리 그 행정고시라는 고시 과목에 정책학이라는 과목이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 정책학에서 정책 집행의 접근 방식을 이렇게 하향과 상향 구분해서 내는 문제가 무지 많고 낼 때는 금방 배점이 되게 커요. 그만큼 중시하는 개념인데요. 그럼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만큼 보시면 되고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고전기는 하향적이다. 결정자의 눈으로 본다. 그 다음에 현대 와서는 상향적인데 그게 집행자의 눈으로 본다. 집행 현장 중심으로 본다. 그런 관점인데요. 시험에서는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렇게 정책적으로 딱 분리해가지고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키면 해 라고 보는 그런 내용은 실패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성공하기 쉬울까요? 실패하기 쉬운 거죠. 왜? 상황이 다양한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해서 시키는 것만 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시험은 여기서 집행의 실패 원인, 정책 집행의 요 실패 원인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책 있는 말들만 몇 개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원인 중에서도 다른 거 다 알만한 사항인데 특히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많은 참여자. 집행에 많은 참여,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집행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이 많은 참여자 할 때 이 많은이 주의할 단어예요. 적은 참여자 때문에 집행이 실패했다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기관이 관여하다 보니까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기관이. 자, 이건 책을 볼게요. 자, 책에서는 앞에 의의는 됐고요. 밑에 연구의 전개에서도 고전적 행정 모형에서는 지금 봤던 똑같은 내용들인데 계층제를 강조한다든지 정치행정을 분리했다든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능률지상이었던 고전기 집행이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특징을 밑에 모아놨는데 뭐 계층적 조직관 그다음에 정책 만능주의죠.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사회 문제는 다 풀린다. 집행은 자동으로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목표를 고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태적 정책관이다. 상황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만드는 관점이다. 그런 말이고요. 그 2번이 집행의 실패 원인이죠. 자, 이때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지나치게 애매모호해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애매모호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방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그 협력이 안 돼요. 연방정부가 아무리 결정해서 주정부에 시켜도 미국은 주한테 주권마다 있다 보니까 아무리 연방정부가 해라 해도 안 하는 거죠. 결정과 집행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3번도 지나치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이 견제만 하지 여러분 보통 결정부서가 어디죠? 결정한다 하면은 그건 정치, 입법부가 그리고 집행은 행정부인데 결정부서하고 집행부서가 견제만 하지 서로 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정 따로 집행 따로 노는 거죠. 집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집행할 때는 계층제가 더 바람직한데 계층제가 변화해서 탈관료제가 돼버렸어요. 계층을 탈피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이 좀 어려워지는 것이고 많은 참여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기관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고
또 빈번한 교체라든지 적절치 못한 기관이 정책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안 됐다. 그런 관점이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참여자가 많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현대 와서는 이제 밑에 있지만 집행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다라고 본다든지 그 말은 정책 목표가 집행 과정에서도 도출되기도 하고 명료화되기도 한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단기 기본 특징이죠. 자, 이 말은 넘겨보시면요. 또 나와요. 이제 복습할까 다시 한번. 520페이지 가시면 정책 집행의 접근 방식 나왔죠. 하향적 접근 방법과 오른쪽에 상향적 접근이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정자 관점이라는 말,